광숙 씨, 내가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 박정수의 목소리는 유난히 맑고 낮았다. 몇 번을 망설인 듯한 어조. 한마디 꺼내기까지의 침묵이 길었다. 마광숙은 테이블 너머에 앉은 박정수의 눈빛에서 단숨에 감지할 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구나. 긴 세월을 품어온 마음이구나. 박정수가 조심스럽게 내민 것은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엔 웃고 있는 청년 한 명이 서 있었다. 분명 세월이 빛을 바래게 했는데도 그 표정만큼은 또렷했다. 단정하게 빗은 머리칼, 깔끔한 옷차림, 어딘가 이상주의자의 분위기. 낯선 얼굴이지만 그 웃음이 이상하게 익숙했다. 이 사람이 종우야. 내 첫사랑이었지. 박정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다. 이름은 종우. 성은요? 마광숙이 자연스럽게 물었다. 박정수는 머리를 감싸쥐듯 이마를 짚었다. 눈빛이 복잡해졌다. 미안해, 요즘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 성이 생각이 안 나. 괜찮아요. 어머님. 혹시 나중에 기억나면 그때 말씀해 주세요. 마광숙은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러다 문득 마음속에서 파문이 일었다. 이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누구랑 닮았지? 그 감각은 흐릿했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광숙 씨, 이 사람을 꼭 한 번만 찾아줄 수 있겠어? 시간이 더 지나면 내가 잊어버릴까봐 무서울 때가 있어. 박정수는 조용히 눈을 떨구며 말했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그 사람 살아있다면 그냥 한 번 얼굴만이라도 보면 좋겠어.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소중히 받아들었다. 그리고 말없이 정수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저한테 맡기세요. 꼭 찾아드릴게요. 정수는 오랜 시간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마음을 털어놓으며 기억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기 시작했다. 다음 이야기의 리모컨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은 박정수의 첫사랑을 찾는 스토리입니다. 이야기를 진행하시려면 화면을 2번 터치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여정을 이어가는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그 사람은 말이지, 대학 다방에서 처음 만났어. 그날 다방엔 유난히 사람이 많았어. 시험 기간이었는지 다들 자리 하나 잡겠다고 눈치 보던 날이었지. 그때였어. 문이 벌컥 열리더니 누가 갑자기 뛰어들어왔거든. 바로 그 사람이었어. 종우.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는 숨을 헐떡이더라. 교정에서 데모가 있었던 날이었어. 경찰이 최루탄 던지고 학생들은 도망치고. 종우도 거기 있었던 거지. 다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종우는 주변을 둘러봤고 내가 앉아있던 자리 옆을 힐끗 보더니 다가와서 말했어. 여기 잠깐 앉아도 돼요? 경찰들 따라올지도 몰라서. 당황스러웠지만 이상하게 그 웃는 얼굴이 싫지가 않았어. 그래서 그냥 고개 끄덕였지. 그게 시작이었어. 그날 이후로 우린 거의 매일 다방에서 마주쳤고 서로의 얘기를 하나둘 꺼내게 됐지. 종우는 법대생이었어. 리더십도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앞장서던 스타일. 말도 잘하고 활발하고 웃기기도 하고 근데 또 엉뚱하고 튀는 구석도 있어서. 보다 보면 참 사람 매력이 넘쳤어. 그러다 연인이 되었고 어느 날 종우가 말했어. 사실 엄마가 고시 보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요즘엔 진짜 이유가 생겼어요. 누구랑 함께 미래를 살고 싶어졌거든요. 그 말 들은 순간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을 다 줘야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어. 도시락 싸서 다방에 갖다 주고 책도 사다 주고 시험 사례집도 정리해주고 그 사람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어. 근데 종우가 재수 들어가면서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어. 처음엔 밝고 쾌활하던 애가 말수가 줄고 자꾸 혼잣말을 하고 예민해지고 다방에 앉아서도 자꾸 시계를 보거나 사람들 눈치를 보더라고. 내가 해준 도시락에도 말없이 숟가락만 툭툭 찍는 날이 많아졌어. 처음엔 우리 집에서도 저러다 말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보셨어. 근데 첫 해 시험 떨어지고 나니까 태도가 확 바뀌셨어. 남자 뒷바라지 해봤자 소용없다. 그냥 선이나 보라고. 재수만 할지 삼수 사수할지도 모르는 그 고생길을 왜 걷냐고 불같이 화내셨지. 그래도 난 멈출 생각 없었어. 종우가 늘 말했거든. 이번엔 진짜 잘 볼 것 같아요. 그 말만 들으면 또 마음이 흔들려서 다시 도시락 싸고 응원하게 되고. 그렇게 삼수까지 갔어. 그리고 발표날 아침.
종우가 말했지. 기다려줘. 좋은 소식 가지고 올게. 그렇게 말하고 나간 종우를 나는 대학다방에서 기다렸어. 늘 앉던 자리에서 두 손 모으고 시계만 보면서 말이야. 그러다 종우한테서 전화가 왔어.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지. 떨어졌어요. 딱 한마디.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날 이후로 종우는 돌아오지 않았어. 전화도 편지도 아무 말도 없었어. 그냥 사라졌지. 그 사람만 쏙 빠져나간 세상 속에 나만 남겨진 기분이었어. 그 남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오직 박정수의 기억 속에서만 종우를 살게 했다. 사진을 내려다보던 마광숙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이 남자를, 아니 이 사랑을 꼭 찾아드려야겠다고. 근데 어디서 봤더라? 이 눈빛 누구랑? 그 기시감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곧 묻어두기로 했다. 지금은 눈앞에 이 진심을 따라야 하니까. 광숙 씨, 혹시 대학다방 아직도 있을까? 박정수의 목소리엔 묘한 떨림이 실려 있었다. 종우라는 이름, 흐릿한 얼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기억의 배경 대학다방. 그 이름을 처음 들은 순간 마광숙은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장소 하나가 있었다. 숲을 진 골목길을 따라 낡은 돌담이 이어진 오르막길. 한참 전 오장수와 연애하던 시절. 주말이면 꼭 손잡고 걷던 그 길이었다. 이 길 뭐랄까 참 오래됐죠? 그때 장수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여기 어르신들이 말하는 서울 구석 중에 제일 조용한 구석이래. 기억 속에 잠겨 그 언덕길을 다시 걷는 마광숙의 발걸음은 어느덧 멈춰섰다. 반쯤 벗겨진 시멘트 벽 옆 작게 박힌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대학다방 신스 1956. 여기구나. 문을 조심스레 밀고 들어선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이야기가 시작된 그 장소. 어머님의 기억이 멈춘 그 지점. 어서 오세요. 따뜻한 거 드릴까요? 카운터 너머에서 인사를 건넨 건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사장이었다. 짙은 단발머리에 소매를 걷고 있었지만 눈매는 온화하고 목소리는 의외로 단단했다. 광숙은 잠시 머뭇거리다 가방에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혹시 이분 기억하시나요? 사진을 받아든 여성은 눈을 가늘게 떴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어휴, 미안해요. 제가 이 가게 맡은 지 20년도 안 돼서 저 시절 손님들은 잘 몰라요. 광숙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역시나 너무 오래된 일이었다. 그래도 이 근처 토박이 중에 아실 만한 분이 있긴 해요. 갑자기 사장이 말을 이었다. 광숙이 고개를 들자 그녀는 창밖을 가리켰다. 저 골목 모퉁이에 오래된 미용실이 하나 있어요. 명성 미용실이라고. 그 사장님은 이 동네에서만 사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옛날 대학가 애들 얘기도 많이 아신다더라고. 미용실 간판은 칠이 벗겨져 있었다. 명성 미용실이라는 글씨 옆에는 작게 적힌 한 줄,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많았던 시절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서자 종이 접힌 의자에 앉은 70대 중반의 여성 미용사가 눈을 들었다. 어서 와요. 펌하러 왔어? 아니요, 저 혹시 이분 기억하시나요? 광숙은 다시 사진을 내밀었다. 미용사는 눈가에 돋보기를 올리더니 사진을 들고 잠시 말을 잊었다. 이 얼굴 낯익은데 아 맞다. 종수. 종수요? 혹시 이름이 종우는? 맞아. 종우였지. 오종우. 근데 다들 그땐 종수라고 부르기도 했어. 이상하게 사람마다 다르게 불렀거든. 광숙은 숨을 멈췄다. 처음으로 성씨를 들었다. 오종우라는 이름. 이제 조금씩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다. 처음 봤을 땐 그저 멋부리는 애인 줄 알았지. 그 시절에 남자애가 무슨 미용실을 그렇게 와. 파마도 자주 하고 앞머리 넘기고 어디 모델 나갈 거냐며 내가 농담도 했었다니까. 미용사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근데 나중엔 갑자기 안 오더라고. 공부해야 돼요 이러면서 머리도 칙칙하게 밀고 완전 사람이 바뀌었지 뭐야. 혹시 어떤 학교 다녔는지 기억하세요? 그럼. 이 동네는 다 알았어. 서울법대 다녔지. 그 나이에 그렇게 멋부리는 법대생은 그애 하나였어. 그 이후엔 삼수까지 했다는 얘기까진 들었는데 그 뒤로는 연락도 없고 다방 아가씨랑 좋다더니 그 사람한테도 그냥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더라고.
광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다방, 법대, 삼수.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박정수. 여보세요? 광수가 생각났어. 그 사람 성. 마광숙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오씨였어. 오씨 오종우. 광숙은 얼어붙은 듯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이요? 응. 그 이름이 맞아. 오종우. 그 이름이 처음으로 명확히 입 밖에 나온 순간 마광숙은 온몸의 혈액이 반대로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흐릿한 실루엣이 선명해지고 퍼즐처럼 흩어졌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기분. 그러나 여전히 그 이름은 누구인지 말해주지 못했다. 그래서 마광숙은 다시 움직였다. 이름을 기억한다는 사람이 분명히 더 있을 터였다. 그를 단지 법대 삼수생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더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있을 거라는 믿음. 광숙은 오래된 동문회 사이트를 뒤졌다. 서울법대 졸업생 중 오종우라는 이름. 그 시대, 그 학번 근처. 몇몇 기록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단순한 명단. 얼굴도 경력도 연락처도 남아있지 않았다. 어떻게든 한 사람만이라도. 광숙은 무작정 전화기를 들고 해당 학번의 동문회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죄송하지만 혹시 오종우 씨 기억하시나요? 수화기 너머의 중년 남성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 그 이름 오래간만에 듣네요. 저랑은 친하진 않았지만 인상적인 친구였어요. 혹시 어떤 분이셨는지. 참 분위기 좋고 유쾌했죠. 사람을 웃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어요. 그때 학생들 중에선 연예인 될 것 같다고 농담하던 애들도 있었죠. 그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꼭 찾아야 하는 분이에요. 그 말을 들은 동문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하나의 번호를 건넸다. 이분한테 연락해보세요. 그 당시 같은 학과였고 둘이 좀 가까웠던 걸로 알아요. 그렇게 연결된 전화의 끝에는 담담한 목소리의 여성이 있었다. 오종우 그 사람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참 아까운 친구였죠. 광숙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질문을 이어갔다. 이름을 더듬으며 혹시 종우가 그 시절 어디 살았는지, 누구와 어울렸는지, 혹은 마지막으로 본 기억이 있는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사법시험 3번째 떨어진 해였어요. 그때 학교 근처 단골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혼자요? 네. 평소처럼 밝은 모습이 아니라 무겁고 말없이 앉아 있더라고요. 말도 없이 그냥 눈만 멍하니 뜨고 있었죠. 그 다음은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로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소식이 끊겼어요. 외국으로 갔다는 말만 들었죠. 정확한 건 아무도 몰랐어요. 광숙은 또 하나의 조각을 손에 넣은 기분이었다. 마지막 날의 모습. 그의 표정. 그 공허한 눈빛이 묘하게 박정수의 기억 속 모습과 겹쳐졌다. 그리고 며칠 뒤 광숙은 종우의 옛 친구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아, 저기 생각났어요. 그 친구 집에서 막걸리 공장했어요. 오래된 공장이었는데 종우 씨가 어릴 때부터 그 얘기 종종 했거든요. 그 말에 광숙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숨이 한 번 턱 막히고 곱씹던 이름 오종우가 현실로 더 가까이 다가온 듯 했다. 그 말 정말 맞나요? 네. 확실해요. 그 시절엔 말 안 하고 싶어 했지만 속으론 자랑스러워하는 느낌도 있었어요. 진심으로 찾고 계신다면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광숙은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감사 인사를 건넨 뒤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 이름과 그 공장이라는 단서가 어딘가 익숙한 퍼즐처럼 자신의 과거와 맞닿아 있는 느낌. 그날 밤 광숙은 독수리 술도가의 창고 앞에 섰다. 마광숙은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거실 불을 켜자 작은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거실 한켠 낡은 프레임 안에는 어린 독수리 오형제와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 찍은 단체 사진이 담겨 있었다. 옛날 한옥마당에서 찍은 듯한 사진. 햇빛이 쏟아지던 날의 웃음들. 광숙은 한 걸음 다가섰다. 그리고 천천히 그 사진을 들여다봤다.
한 사람. 모두의 뒤에 서 있는 어린 형제들을 감싸한 듯 서 있는 청년. 그 인물의 눈매와 웃는 표정, 그리고 턱선까지. 아무리 봐도 비슷한데. 광숙은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박정수가 보여줬던 흑백 사진. 그 속에 오종우와 지금 이액자 속 인물이 기분 나쁘도록 닮아 있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냥 비슷한 사람일지도 몰라. 광숙은 머리를 한번 저었지만 그 기시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천천히 다용도실 문을 열었다. 작은 창고처럼 쓰이는 공간. 겨울 이불, 청소도구, 바리바리 쌓아둔 박스들. 그 아래 앨범이라 적힌 상자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았다. 뚜껑을 여는 순간 묵은 종이 냄새가 훅 하고 풍겨왔다. 광숙은 숨을 고르고 천천히 앨범을 넘기기 시작했다. 형제들의 유치원 시절, 장날의 시댁 어른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손이 멈췄다. 술도가 앞마당에서 찍은 듯한 사진 속 시아버님의 모습이 마광숙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다. 깔끔한 흰 셔츠, 반듯한 얼굴, 선명한 웃음. 광숙은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소파 옆 테이블에 놓아둔 박정수가 건네준 흑백 사진을 다시 꺼냈다. 두 사진을 나란히 펼쳐두었다. 좌 시아버지의 앨범 속 사진. 우 박정수가 보여준 오종우의 흑백 사진. 광숙의 입에서 숨죽인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이 사람, 같은 사람이야. 광숙은 두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었다. 그리고 박정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저예요, 광숙이에요. 그래, 왜? 어머님 제가 그 사람을 찾은 것 같아요. 사진 보내드릴게요. 곧 사진 두 장이 전송되었고 잠시 후 수신 확인. 그리고 이내 들려온 박정수의 떨리는 목소리. 이거 진짜야? 한순간 정적. 그 뒤로 박정수의 목소리가 빠르게 쏟아졌다. 당장 만나자. 그거 준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 살아는 있는 거야? 지금 어디 있는 건데? 광수가 어떻게 된 거야? 광숙은 당황한 채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오는 박정수의 말을 겨우 진정시키며 말했다. 어머님 우선 진정하세요. 이 얘긴 독수리 술도가에서 나누면 좋겠어요. 그래, 거기로 갈게. 지금 당장 갈게. 통화가 끊겼다. 광숙은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인 두 사진을 다시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박정수를 태운 택시가 느릿하게 독수리 술도가 입구에 들어섰다. 창밖으로 익숙한 지붕이 보이자 박정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레 물었다. 여기 맞으시죠? 박정수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술도가 사무실 문이 열리자 마광숙이 먼저 박정수를 맞았다. 어머님 오셨어요? 박정수는 인사도 생략한 채 곧장 마광숙의 팔을 붙잡았다. 광수가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 나가자. 앉을 시간 없어. 당장 그 사람을 만나야 해. 마광숙은 박정수의 눈빛에서 다급함과 혼란을 읽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그 사진 속 사람 말인데요. 그분, 저희 시아버지세요. 그 말에 박정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뭐라고? 숨이 가빠지고 박정수는 머리를 움켜쥐고 비틀거리며 주저앉으려 했다. 그때 술도가 안쪽에서 오천수가 급히 걸어 나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는 곧장 박정수를 부축하며 당황한 얼굴로 물었다. 형수님 무슨 일이에요? 마광숙은 박정수가 쥐고 있던 흑백 사진을 꺼냈다. 그리고 자신의 핸드폰 속 사진을 보여주며 차분히 설명했다. 이 사진 속분이요. 어르신이 오랫동안 찾으신 첫사랑이래요. 근데 제가 앨범에서 찾은 사진과 너무 똑같았어요. 저희 시아버지 젊은 시절 사진이요. 오천수는 마광숙의 말에 아무 말 없이 사진 두 장을 번갈아 바라봤다. 흑백 속 선명한 눈빛, 그리고 앨범 속 밝게 웃고 있는 청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분은 저희 아버지가 아니에요. 박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누구야?
오천수는 짧게 숨을 내쉬고 말했다. 저희 아버지의 쌍둥이 동생이셨어요. 이름은 오종우. 쌍둥이? 네. 솔직히 저나 다른 동생들은 그분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큰형, 장수형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아버지에게는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고요. 마광숙이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그러면 그분은 지금? 오천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삼촌은 사법시험을 3번 치렀대요. 근데 다 떨어지고 그게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외국으로 떠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만 형에게 들었습니다. 말끝은 무거웠고 공기마저 멈춘 듯했다. 박정수는 두 손에 사진을 꼭 쥐고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세 사람 사이의 침묵이 공기를 더욱 차게 만들었다. 오천수는 안방 한쪽에 쌓여있던 오래된 상자들을 하나씩 꺼내 들었다. 광숙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사진 속 그 사람이 시아버지예요. 어머님이 찾는 첫사랑이래요. 믿기지 않는 이야기. 하지만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천수는 아버지가 생전에 거의 열어보지 않았던 오래된 나무 상자를 조심스레 열었다. 가죽끈이 풀리는 소리, 세월의 냄새가 밀려들었다. 그중 한 편지 봉투가 천수의 눈에 들어왔다. 정수에게. 천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봉투를 들어 올렸다. 이거 아버지 글씨가 아닌데. 편지는 오래돼 누렇게 바랬지만 내용은 또렷했다. 정수야. 어떻게 이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 너한테 온갖 정성을 받으며 공부했는데 끝내 이번에도 떨어졌어. 너를 볼 면목이 없어. 그날 다방에서 널 보지 못한 것도 전화를 통해 말한 것도 내가 비겁해서 그랬다. 정수야.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하지만 이대로 곁에 있으면 너한테 상처밖에 못 줄 것 같았어. 그래서 떠나려고 해. 외국으로 가. 떳떳하게 너 앞에 설 수 있을 날이 오면 그때 다시 돌아올게. 부디 행복하길 바란다. 사랑했다. 정말 진심으로. 종우. 편지를 덮은 천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바로 박정수와 마광숙이 있는 거실로 발길을 돌렸다. 광숙이 조심스럽게 박정수 곁에 앉았다. 어머님, 천수 씨가 뭔가를 찾았대요. 그분이 오종우 씨가 남긴 편지예요. 박정수는 마치 그 이름을 되새기듯 입술을 떨었다. 종우. 천수는 묵묵히 편지 한 통을 내밀었다. 형수님, 이거 아버지 상자에서 나왔어요. 근데 받는 사람 이름이 정수였어요. 박정수는 그 종이 위에 손을 얹고 한참을 말이 없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종우의 글씨체 하나하나를 따라 읽었다. 숨이 막혔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올라왔다. 눈물이 떨어졌다. 울음을 삼켰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읽었다. 그 자리에서 박정수는 편지를 두 손으로 꼭 쥐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는 소리였다. 오랫동안 붙잡고 살았던 그 사람. 그 이름을 이제야 마음속에서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았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오전. 독수리 술도가 마당에는 가만히 바람 한 줄기만이 스쳐갔다. 박정수는 검은 옷을 입고 차분한 표정으로 마당에 서 있었다. 그 곁에 마광숙, 한동석, 오천수, 오형제 모두가 말없이 모여 있었다. 이야기는 다 전해졌다. 오종우. 박정수가 평생 가슴속에 품어왔던 이름. 마지막까지 말없이 떠나버린 사람. 이제 그를 보내줄 시간이 왔다. 박정수는 오천수가 준비한 흰 국화 한 송이를 손에 들었다. 차 안에는 조용한 음악이 흘렀다. 오형제들은 납골당 안으로 들어가는 박정수의 뒤를 말없이 따랐다. 납골당 한켠. 이름조차 흐릿하게 적힌 작은 납골함 앞에 도착했을 때 박정수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 자리에 조용히 국화를 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마광숙은 말없이 곁에 섰고 오형제들은 뒤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박정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미안해. 끝까지 못 기다려줘서. 사랑한다고 그 말조차 못한 채 살아와서. 그 말과 함께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턱끝에 맺혔다. 하지만 더는 흐르지 않았다. 이제는 보내야 하니까. 이제야 진짜로 글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납골당을 나와 근처 산책길을 걷던 박정수와 마광숙. 조용한 바람. 그 바람을 가르며 낙엽 몇 장이 나뭇가지에서 살포시 떨어졌다. 박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광수가, 너랑 나 참 이상한 인연이지. 그러게요. 그렇게 티격태격하더니 결국 여사님 손잡고 여기까지 왔네요. 박정수는 작게 웃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멈췄다. 진심으로 고마워. 진짜. 내 딸처럼 대해줘서. 마광숙도 걸음을 멈추고 박정수를 바라봤다.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했어요. 민서 씨 자리에 감히 제가 들어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마음 다해왔어요. 박정수는 조심스럽게 마광숙을 안았다. 내가 처음에 너랑 동석이 만난다 했을 때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 그냥 싫었어. 그리고 재산 얘기 꺼낸 것도 생각해보면 나도 너무 못됐더라. 이해해요. 어머님 입장에서 당연한 감정이었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눈을 감았다. 종우도 민서도 이젠 보내줄래?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남은 사람들 손 꼭 잡고 살 거야. 마광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그렇게 살아봐요. 서로 의지하면서 멀찍이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한동석. 그는 두 사람을 향해 조용히 다가오며 손에 따뜻한 커피 두 잔을 들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오형제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따스한 햇살. 박정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잘 가, 종우 씨. 이제야 보내는 사랑이지만 그래도 너는 내 첫사랑이었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다시 리모컨을 켜러와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